이번에는 신동철 전문가의 시간으로 가볼게요. 오늘 어떤 업종을 관심 섹터로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자, 신동철 전문가의 픽은 로봇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이어서 또 로봇을 차세대 산업으로 이렇게 또 전략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로봇주 최근에 분위기 좋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호재가 되고 있다 판단하시는지요? 네, 지금 로봇주가 강한 이유를 또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네. 이제 로봇은 테마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오.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다음 카드로 로봇을 공식적으로 지목했다는 건 단순히 산업 하나를 키우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제조업 생산성 저하, 인구 고령화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로봇을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조금 쉽게 비유하자면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이제 손과 발입니다. 두뇌만 똑똑해져서는 아무 일도 이제 못하죠. 실제로 공장을 돌리고 물류를 옮기고 전쟁과 재난 현장까지 투입되려면 결국은 이제 로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투자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마자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로봇이 부각되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로봇이면 다 오른다는 접근은 조금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로봇 안에서도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실제 양산과 수주가 가능한 기업은 또 따로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지금 로봇은 유행을 타는 테마가 아니라 AI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산업의 시간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선별해서 접근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로봇 산업을 이야기할 때 현대차 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열리게 되죠. CES 2016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아틀라스를 처음으로 실물 시연한다. 이런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현대차가 정말 강력하게 이 로봇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AI 로보틱스의 생태계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더 굳건해지는 것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저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 CES에서 아틀라스를 실물 시연한다는 건 이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로봇 산업에서 실물 시연은 말 그대로 이제 말이 아니라 증명이거든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이 CG와 콘셉트 영상에 머무는 상황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로봇을 무대 위에 올린다는 건 이 기술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특히 아틀라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간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휴머노이드 중 이제 하나이죠.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단독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자동차, 배터리, 자율주행, AI, 반도체까지 로봇이 활동하기 위한 모든 인프라를 내부에 갖춘 몇 안 되는 기업이죠. 쉽게 말하면 로봇을 하나의 제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동 수단이자 노동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비유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네. 과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강했던 이유는 전화기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고요. 운용 체제와 앱 생태계를 함께 이제 장악했기 때문이죠. 지금 현대차가 로봇에서 노리는 그림도 이와 비슷한데요. 아틀라스는 하드웨어의 이제 얼굴이고요. 그 뒤에는 AI 두뇌, 자율주행 기술, 공장과 물류 현장, 나아가 스마트 시티까지 연결되는 이 생태계가 깔려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공장 자동화, 물류, 품질 검사, 위험 작업 대체까지 이미 내부 수요가 존재합니다. 이건 로봇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부러운 조건이기도 하죠. 네네. 자, 그래서 이번 CES 시연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현대차가 로봇 산업에서 어디까지 가겠다는 이 선언에 가깝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실적이 막 폭발하기는 어렵겠지만 방향성만큼은 이제 분명히 제시한다는 얘기죠. 네네. 현대차는 로봇을 보여주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이 일하게 만드는 회사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 점에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이끌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로봇주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부분은 아직까지 증명되는 숫자가 좀 취약하다는 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좀 기대감에 근거한 접근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세요.
뭐 괜찮을까요? 테마성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좀 더 의견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 네. 이 질문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실 질문인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봇주는 아직 변동성이 큰 게 이제 정상이고 그래서 조금 더 헷갈려 보이는 구간은 맞습니다. 자, 지금 로봇주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술은 앞서가고 있는데 실적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주식시장은 늘 미래를 먼저 당겨서 이 가격에 반영을 하는데요. 로봇 산업은 그 간극이 특히 이제 크죠. 쉽게 말해 지도는 완성했는데 아직 도로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차가 이 덜컹덜컹 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테마냐 아니냐 논쟁이 계속 나오는 건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 테마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정책 한마디, 전시회 하나, 시연 영상 하나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로봇을 여전히 이제 테마로만 보기는 아주 어렵죠. 네. AI 고령화, 인건비 상승, 제조업, 리쇼어링이라는 구조적인 흐름이 동시에 이제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이제 시대적인 필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주를 볼 때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째, 실적이 없어도 괜찮은 기업이 있고, 둘째, 실적이 없으면 위험한 기업이 있습니다. 차이는 명확합니다. 대기업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실제 적용초가 있는지, 그리고 기술이 아니라 납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로봇주는 변동성이 큰 리스크의 구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산업은 이 테마처럼 보이는 구간을 지나야 진짜 산업이 됩니다. 자, 오늘 신동철 전문가의 관심 업종은 로봇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탑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서도 두 가지 탑픽이 등장할 텐데요.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자, 로봇에서 먼저 포스코 DX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가의 강세 요인이 되기도 했더라고요. 어떤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포스코 DX를 첫 번째 탑픽으로 꼽은 이유는 이번 투자를 보면 이제 이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건 로봇이 뜬다니까 일단 투자했다는 뉴스가 아니고요. 포스코 DX가 로봇을 이렇게 어떻게 사용할 생각인지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네. 포스코 DX가 투자한 곳은 미국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휴머노이드라는 단어보다 산업용입니다. 집에서 사람만 알아듣고 춤추는 로봇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이 순간부터 로봇은 미래의 꿈이 아니라 비용을 줄여주는 직원이 되는 거죠. 포스코 DX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회사입니다. 포스코 제철소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는데요. 고온, 고위험, 24시간 돌아가는 현장이죠. 이런 곳에서 로봇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겠죠. 네네. 쉽게 말해서 포스코 DX는 로봇을 만들기 전에 이미 로봇이 일할 자리를 확보해둔 회사입니다. 이게 다른 로봇주들과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이번 투자는 단순한 지분 투자가 아니라 미래 공정을 미리 예약해둔 행동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이제 로봇이라는 단어보다 이게 어디서 돈이 되느냐를 이제 봅니다. 포스코 DX는 이미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AI 분야에서 실적을 쌓아온 회사이고요.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장 카드가 더해진 겁니다. 기대만 있는 회사와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죠. 네. 자, 물론 단기간에 주가가 오른 만큼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포스코 DX는 로봇을 전시회에 세워두는 회사가 아니라 현장에 투입해서 일시키는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단순한 로봇 테마주가 아니라 산업용 AI와 로보틱스를 연결하는 현실적인 핵심 플레이어로 보고 있고요. 이번 투자가 그 정체성을 시장에서 아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로봇 분야로의 진출이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중후장대 산업, 뭐 중화공업 쪽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활용될 부분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기존 DX가 공장을 이제 똑똑하게 만드는 회사였다면 이제는 공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주체까지 바꾸려는 이제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특히 중후장대 산업을 놓고 보면 이 변화는 더 설득력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철강, 화학, 조선 같은 산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험하고 힘들고 사람이 점점 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인건비는 오르고요. 숙련된 인력은 줄어들고 안전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동화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겠죠. 그런데 기존 자동화는 설비 중심이었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이 하던 일을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라는 점에서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자, 비유를 해보면 예전 자동화가 이 컨베이너 벨트를 더 빠르게 돌리는 거였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벨트 옆에 사람 한 명을 그대로 복사해서 세워두는 개념입니다. 자, 계단을 오르고 문을 열고요. 네. 공구를 쓰고 예외 상황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중후장대 산업과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서는 로봇이 언젠가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포스코 DX의 강점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되는데요. 포스코 DX는 이미 중후장대 산업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회사 중 하나이죠. 공정 안전 데이터, 자동화 시스템을 수십 년간 다뤄왔고 그 현장 안에 로봇을 얹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즉 로봇 기술을 새로 배우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로봇 투자는 단기 실적보다는 기업 가치 재평가 쪽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DX 사업 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성장 옵션이 추가된 구조이죠. 시장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회사가 성장 스토리까지 갖추게 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겠죠. 네. 정리하면 이제 포스코 DX의 로봇 진출은 무리한 확장이 아니고요. 가장 자연스러운 확장입니다. 중후장대 산업이라는 확실한 수요처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투자는 포스코 DX를 이제 느리지만 단단한 회사에서 느리지 않는 회사로 다시 보게 되는 계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의 주가가 장기간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이 부분을 필두로 해서 정말 주가가 2026년 더 질주할 수 있을지 어떤 전략을 잡아주실까요? 네, 포스코 DX는 이제 박스권을 벗어나 추세 초입에서 속도가 지금 강력하게 붙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전략은 지금 사도 되나요 보다는 네. 자, 어디서 나눠서 이제 접근할 거냐가 핵심입니다. 자, 매수 전략은 이렇게 좀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격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가 좋아 보입니다. 1차 매수 가격은 28,000원에서 28,500원 구간이고요. 2차 매수 구간은 27,000원에서 27,500원 구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1차 목표가는 33,000원 전후 여기서 일부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신 다음에 추세가 유지된다면 중기적으로 36,000원에서 38,000원 구간까지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구간부터는 이제 기대감이 아니고요. 실적과 스토리를 시장이 다시 재평가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손절가는 좀 명확하게 잡아야 하는데요. 네네. 26,500원 종가 기준으로 이탈 시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DX는 지금 이 가격에서 단타보다는 조정해서 더 매수하시고 추세를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로봇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탑픽도 궁금해지네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로봇주 신동철 전문가는 SP 시스템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기업인데 뭐 어떤 부분을 배경으로 꼽으셨는지 긍정적 포인트부터 잡아볼까요? 네, 이 SP 시스템스는 요즘 로봇 이야기가 나올 때 겉으로는 조용한데 현장에서는 가장 바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로봇 산업이라고 하면 다들 휴머노이드, AI 이런 화려한 그림을 좀 떠올리는데요. 실제 공장에서는 그런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로봇 우리 공종에 바로 쓸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회사가 바로 SP 시스템스입니다. 이 회사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로봇을 일 잘하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공장에 로봇을 들여놨는데 멈추고 오류가 나고 기존 설비랑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SP 시스템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동화 라인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처럼 사람 손으로 이제 한계다 싶은 산업에서 계속 호출을 받는 겁니다. 주가 흐름도 이 회사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테마 한번 붙었다고 급등했다가 꺼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수주가 늘면 주가도 한 칸, 실적이 찍히면 또 한 칸 이런 식입니다. 계단 오르듯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재미없어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런 종목이 나중에 보면 이거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네. 비유를 하나 들자면 이제 로봇 산업이 공연이라면 SP 시스템스는 무대 뒤에서 조명, 음향, 동선 다 맞추는 스텝입니다. 관객은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없으면 공연은 아예 이제 시작도 못 합니다. 자동화 투자가 늘어날수록 이런 회사는 더 바빠질 수밖에 없겠죠. 정리하면 SP 시스템스는 단기 테마로 한 방 노리는 종목이 아니고요. 로봇 자동화라는 흐름이 현실로 바뀔 때 가장 먼저 숫자로 증명되는 회사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믿고 볼 수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본질적 경쟁력이 현대차와의 공고한 파트너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이 얼마나 로봇 산업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앞서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동화 시스템의 중추를 담당하는 게 또 이 SP 시스템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뭐 할 영역들이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SP 시스템스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이면서도 가장 재미있는 이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SP 시스템스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결국 현대차 그룹과의 관계라고 봐야 합니다. 요즘 현대차 그룹 행보를 보면 방향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공장 자체를 로봇이 운영하는 회사로 가겠다는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실제 공정 테스트에 투입하고 있다는 건 언젠가 해보겠다가 아니라 이제 진짜 써보겠다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신호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스마트 팩토리의 사활을 걸수록 자동화 시스템의 중요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네. 휴머노이드가 공정에 투입되면 자동화 라인은 더 정교해져야 하고요. 공정 전체를 이해하는 파트너가 필수입니다. 이때 이미 현대차 그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SP 시스템스는 가장 먼저 또 가장 자연스럽게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가 관점에서도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회사가 단순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투자가 늘어나면 SP 시스템스는 그걸 수주와 실적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로봇 이야기에 들썩일 때보다 오히려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는 구간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자, 정리를 좀 하자면요. SP 시스템스는 휴머노이드가 뜬다는 뉴스의 수혜주라기보다는 휴머노이드가 공장에 들어왔을 때 가장 바빠질 회사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이 회사의 존재감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없다고 보시면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는 건지 SP 시스템스에 대한 투자 접근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최근에 좀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눌림목 대응이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 매수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1차 매수는 13,300원 구간 제시하고요. 자, 2차 매수는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경우에 12,700원 구간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최근 상승 흐름에서 추세를 지켜보는 핵심 지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분할 접근이 가장 안정적인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단계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1차 목표가는 16,500원 전후, 또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중기적으로는 18,000원 구간까지도 좀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는요, 12,000원, 종가 기준
이탈 시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에 무너지면 현재 상승 추세가 조금은 훼손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의 관심 섹터 그리고 타픽까지 각각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